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은 공장으로 하고 이제 그 뭐 원자재는 싸고 이래가지고 정말 저물가에 모든 것들이 많이 풍요로운 풍요의 시대에 살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물가의 시대는 가고 고물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고 해운 운임도 오르고 있고 지금 물가 역대급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 0.5%를 올려야 된다 했는데 지금 뭐 0.5도 부족하다, 뭐 0.75 올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 저물가 시대의 투자가 아닌 고물가 시대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물가 시대는 가고 고물가 시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넘어서 원유가 이제 원자재 중에 가장 그 대표하는 것이 원유죠. 원유 가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의 가격이 너무나 움직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원자재 모두가 지금 다 대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현대사료, 뭐 선진, 뭐 이런 그 뭐 이지바이오 같은 이제 사료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앞으로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저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저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자재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키고 어떻게 이 투자 이익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무려 40년 만에 최대폭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해서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지금 특히 유가가 굉장히 높게 이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를 빼면은 어느 정도 그 물가 상승률은 잡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터로 나타낸 게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자체도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투자할 때 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을 방어해 주거나 해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건 좋지만은 이 정도까지 상승이 높아지면은 사실상 소비여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많이 상승하는 건 사실상 경제 악영향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어떻게 안정될 것인지도 이제 계속 한번 팔로우 해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고물가 시기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비싼 시기에 가격 전가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가격 전가력 있는 기업을 흔히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들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포트는 이런 기업에 잘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경방하고 일신방직 같은 경우에는 면화 가격 상승분을 100% 가격 전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이 업체들 경방과 일신방식의 이익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특히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가격이 왜냐면은 한 달 재고 가지고 한 달 찍어서 계속 물건 파는 건 아니잖아요. 재고가 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 가격 이 재평가로 인해서 재고 자산 가격 상승분을 이익률에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방, 일신방직 지금 우리 포트에서 우류주가 좋은 지금 수익을 가지고 있지만은 향후 더 좋은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은 면화 가격이 아직까지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방, 일신방직도 너무 빨리
이 수익권에 도달했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방망이를 길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에 따라서 S&P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분을 100%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가격 전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분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하락 시에 스프레드 증가로 이익이 급증할 수 있고, 또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높은 것은 환차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심보다도 삼양식품이 더 탑픽인 이유가 이 환차익까지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지금 상승 여력이 강하고, 지금 또 지속 단기적으로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